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통찰을 정리해드리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100년을 살아보니 철학자 김영석 전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제가 3년 전인가 이 책을 이제 교보문고에서 제목에 이끌려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재밌게 읽었는데 김영석 교수님이 올해로 진정한 이제 우리 나이로 100세가 되시거든요. 이 책의 이제 제목과 맞는 진정한 100세가 되시는 올해를 기념해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영석 교수님을 진정한 100세인 이렇게 명명을 해보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보아오거나 알아온 그런 100세 장수하시는 분들 보면 뭐 특별한 일이 없으시거나 그냥 휴식을 취하시면서 이렇게 사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일을 하셔도 이렇게 그냥 소일거리 정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기존에 보았던 백세인의 이미지였는데 김영석 교수님은 지금도 거의 1년에 서너 권 책을 집필을 하신다고 그래요. 강연도 굉장히 많이 다니시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40대 정도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활동을 지금 100세인 나이에서도 꾸준히 하신다는 거죠. 그 부분이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보아왔던 여러 100세인 분들 중에 다른 모습이었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100세인 이렇게 명명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실존주의 철학이 좀 생각이 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실존주의에 이제 안가주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인간으로서의 어떤 평균적인 본질보다 한 개인의 실존이 우선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가주망은 어떤 자신만의 어떤 독창적인 선택을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독창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개념인데 독창적인 선택으로 삶을 만들어 나가서 어떤 인생을 살아나가게 되면 그러한 삶의 모습은 나 아닌 인류에게는 하나의 가능한 인간의 이미지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이 처음 떠오르는 거예요. 100세가 돼서도 40대, 50대와 다르지 않은 그런 사회 활동을 꾸준히 해나가는 모습. 이거는 단순히 김영석 교수님의 한 실존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에게 하나의 가능한 인간의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가능성을 느끼는 거죠. 오? 100세에도 저렇게 살 수가 있네? 저는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데 앞으로 이런 모습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많이 나오겠죠. 그죠? 더욱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하나의 가능한 나이에 따른 또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 시계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어요. 한 10여 년 전인가 이제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대히트를 쳤었죠. 그 중에서 이제 좀 특별하게 기억나는 부분이 인생 시계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농경사회도 아니고 산업사회, 후기 산업사회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농경사회라면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는 계속 그냥 더 현명해지게 그냥 농사를 지어본 경험들, 기다림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그 공동체에서도 그 자체로 이제 존경받게. 하지만 지금 후기 산업 사회에서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다가 그게 이제 스탑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는데 안 되죠. 그러면 난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 속에서 나란 존재는 무슨 의미인가? 이러한 아주 깊은 수렁,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거는 단지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후기 산업 사회의 인간으로서의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그런 고민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인적인 부족, 내가 이제까지 이뤄놓은 게 뭐란 말인가 이렇게 좌절감에 빠지기보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또
보편적인 고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렵지만 계속 끊임없이 또 공부하고 도전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아프리카 청춘이라는 10여 년 전이었는데 인생 시계를 80으로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2시에 태어나서 이제 24시간을 살고 8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나왔던 아프니까 청춘이다에 나왔던 30세는 8시 40분 정도, 요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100년의 시간을 살아내시면서 또 우리에게 인생시계의 가능성을 그만큼 넓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30세는 아침 7시 20분 정도. 그러니까 뭡니까? 10여 년 전에 30세는 이제 아침은 벌써 먹었어. 근데 지금 30세는 뭐 7시 20분이면 안 먹을 수도 있죠. 휴일이면. 그죠? 아침도 안 먹은 나이라는. 낮 12시. 낮 12시면 이제 점심을 먹을까 말까 하는 시간인데, 그게 이제 40세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100세 기준으로는 50세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50세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겨우 점심 드시는 거예요, 점심. 인생 시계를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지금 좌절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라는 거예요. 60세라고 해봐야 오후 2시 반입니다. 아, 난 70세야. 다 살았네. 저녁도 안 먹었어요. 예? 퇴근도 안 했어요. 벌써 4시 반 정도. 한 이제 80세나 돼야 이제 한 뭐 7시 반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인생 시계를 보면서 아, 내가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살아온 것 같고, 제가 지금 이제 71년생이니까 50이 좀 바로 전인 것 같아요. 바로 전인 것 같은데, 근데 50이라고 해봐야 사회생활 결국 20년 한 거예요. 그죠? 예, 뭐 빨리 하면 뭐 27, 8, 좀 늦으면 30세도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0이라는 나이는 아직까지 애송이죠, 애송이. 겨우 뭐 20년도 안 되는 20년 정도의 사회생활밖에 안 했는데, 뭐 이 삶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알면 뭘 알겠어요. 그죠? 인생에 대해서. 야, 이건 애송이구나. 아직 점심도 안 먹었네. 이제 시작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인생 시계를 통해서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김영석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다. 어떻습니까? 아직 황금기가 오기 훨씬 전이죠. 그죠? 노력만 한다면 75세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75세뿐만 아니라 뭐 80세 그 이상까지도. 정확하게 기억이 되지 않지만 피터 드러커라는 그 경영학자는 80 넘은 나이에 자기의 모든 저작 중에 가장 뭐 위대한 저작이 지금 80 넘어 쓰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75세까지 아니라 80 이상도. 나도 60이 되기 전에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 부분은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60이 되기 전에는 미숙했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단언을 하시죠. 60 전에는 미숙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 문체, 이 서술형의 스타일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와 내 가까운 친구들은 오래전부터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사이라고 믿고 있다. 김영석 교수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런 주변 친구들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는 아직 너무도 멀고도 멀다. 가능성이 그만큼 많다. 그런 부분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론도 인상적이에요. 어떤 것이 가장 행복인가? 사랑이 있는 고생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시고 있어요. 모든 남녀는 인생의 끝이 찾아오기 전에 후회 없는 삶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사랑이 있는 고생이다. 후회 없는 삶. 그건 반드시 사랑이 있는 고생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에 자녀를 뭐 이렇게 양육하신 고생,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랑이 있는 고생 자체의 그 의미와 행복은 이해는 하겠지만, 이것이 이제 정말 가장 행복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안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적이었고,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사랑론이라고 해서 명명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책이나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20, 30대의 연인이나 부부관계는 인간의 그 애욕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우리 인간 종의 이제 번식 이런 것도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건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70세 정도까지는 서로 아끼는 마음, 애정이라고 하셨는데,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부가 이제 살아간다고. 근데 70대 이후부터는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애를 갖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 부인께서 20년이 넘게 투병 생활을 하시고 말씀도 못 하시고, 그걸 이제 계속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간병을 하신 거죠. 주변에서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김영숙 교수님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아내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누가 옆집 이웃이라고 하더라도 돌봐야 되는 부분. 인간애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그런 감정이고 행동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가슴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찡했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구체적으로 저의 아버님, 저의 어머님이라서 슬픈 것보다는 인간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슬펐어요. 특히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로 저희 삼남매를 이제 키워 오시고 그러셨는데, 키우고 이제 고생 끄시고 이제 뭔가 좀 누릴 시간들만 남았는데 병으로 이제 좀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것들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너무 안 된 거죠. 그것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벌써 이제 한 15년 가까이 되는데도 아직도 온전히 100% 극복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김영석 교수님이 책에도 써놓으셨지만 강연하는 모습에서 상당히 좀 찡한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부와 성장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세요. 이분이 어떻게 100세까지 활동하실 수 있겠어요? 끊임없이 공부하신 거죠. 얼마 전에 신문에 100세인데 90세 제자가 서예전 같은 걸 연 거예요. 중앙고등학교 선생님 재직하실 때 10살 차이니까 사제지간이 되잖아요. 그죠? 제자가 90세야.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이 또 많이 이제 모여 있는데, 또 90세 제자들, 100세 김영숙 교수님이 늙어도 계속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제자들한테. 90세 제자들이 예 이러고. 그래서 공부라는 게 무슨 학교 다닐 때 스터디 이런 게 아니라 삶이 됐던 일이 됐던 끊임없이 자기를 발전시키는 그런 공부를 의미하는 거죠. 40대라 하더라도 이러한 공부에 대한 노력이 없으면 이건 노쇠한 거고, 60이 됐던 80이 됐던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한다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느 95세 노인의 숙이라는 예전에 신문에 나왔던 글이 유행했던 적이 있잖아요. 60세까지 인생 정리하고 이제 잘 죽으면 되겠네 했더니, 그러다가 이제 벌써 한 30년 자기 사회생활 했던 시간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흘러간 시간이 더 긴 거예요. 내가 뭐라도 했을 텐데. 그래서 95세 됐는데도 아직 정신이 또렷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젊은 시절부터 하고 싶었던 외국어 공부를 내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95세 노인의 아주 뼈아픈 후회가 담긴 후기, 이런 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공부와 성장은 평생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김영석 교수님이 황금기가 60세부터 75세까지고 가장 절정이 75세고 그 가장 절정인 행복이 75세를 지금까지 쭉 이끌어오고 있대요. 그 이끌어오시고 있는 비결이죠. 자, 마지막으로 김영석 교수님의 나의 소원 보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 대한 독립이죠. 그죠? 첫 번째도 독립이요. 두 번째도 독립이요. 세 번째 소원은 무엇이냐? 우리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다. 김영석 교수님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가 독서하는 나라가 돼야 될 거예요. 이게 아주 뼈저린 그 소원이시라는 거예요. 뭡니까? 일단 이분이 독서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얻게 되신 거죠. 우리가 이제 보면 성인 독서 그 분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항상 끊임없이 좀 독서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나는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느낀 바가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선진국가가 되고 왜 나머지 나라들은 이태리, 스페인,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포르투갈, 러시아 등은 왜 그런 나라가 못 됐는가? 이유는 뭐냐면 이런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은 국민의 80% 이상이 100년 이상에 걸쳐서 독서를 해요. 지금도 얼마나 독서들을 많이 하나요, 우리나라들. 그래서 나는 우리 50대 이상, 50대가 아니라 30대, 20대 누가 됐든 간에 독서를 즐기는 모습을 후대 또는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이제 자신이 행복해지고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고
유지하는 진정한 애국의 길이다. 당신의 이제 아주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독서 습관을 들이시면 100세를 살아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통찰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거든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